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신 세력들의 반역사적인, 반인종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흉내를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 DJ 후 진행을 맡고 있는 목포문화방송 보도국의 김윤 기자입니다. 내년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허동준 민주당 전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는 최나경 시네마 6411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 대표님께서 우리 기리의 김대중 다큐 간략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류의 김대중은 1924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부터 1987년도 60항쟁 이후에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까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아주 전도 요망한 청년 사업가였다가 네. 이승만 정권의 정치를 보고 정치에 나셨다가 그 이후에 박정희 또 전두환 정권 속에서 투사로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미국의 망명을 거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 김대중이 성장하는 스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좀 다큐멘터리 내용 잠깐 최 대표님께서 가져온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 편만 먼저 보고 네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이후에 한신대에서 강연한 영상을 네, 발굴했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이어나가서 계속 이야기 해보죠. 네네,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네네. 1980년 4월이네요. 네네. 네. 이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 되죠? 영상 길이가 전체적으로는 강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1시간 이상 정도 강연인데 줄여가지고 한 3분 한 5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신은 꼭 7년은 목소리가 정말 칸칸하시죠? 네. 독재와 영구 집권의 민족 탄압의 그와 같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이 유신헌법을 안정했습니다. 자기들의 반대파는 억지로 빨갱이로 몰고 올쏘올쏘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계속해서 얼서얼서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때 50대 초중반 있을 때니까. 예. 억지 공산당으로 몰려자 이게.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 저 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금. 지배역 사태로 독재의 장면에 정확하게 열린 그 돌파를 굉장히 정확하게 다시 메우려고 각 정치 세력이나 군부 금지를 깨뜨려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신 세력들의 반역사적인, 반민중적인, 반민주적인 그와 같은 흉내를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분쇄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은 내놓나 있어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내가 대단히 외람된 말을 한 것 같지만 나는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7년 동안 박정권과 유신하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유신의 어느 한 뒤에도 반지를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여러분이 있는 이상 내 주위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를 거는 국민이 있는 이상 어떤 권력의 비호보다도 어떤 긍정의 치유 비호보다도 나는 내 국민이 나를 지켜준 그 이상의 바람이 없고 재산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잠깐 한 3분여 가량 되는 그 1980년 4월 서울의 봄이 한창일 때 한신대 강연을 들었는데 여기서 전사, 파수꾼, 그다음에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예언자적 발언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사실인 양 한 달 뒤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 보고 저는 지금 약간 전율이 돋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최 대표님은 저거 직접 제작하시면서 저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앵커님 말씀처럼 저희도 처음에 이제 저게 전체 분량을 보고 있으면 더 가슴을 뛰는 얘기도 많고요. 네. 그러고 나서 동국대에 가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자중을 부탁한다. 또다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당시에 각 기관과 정치 세력들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또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막고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또 혹은 정치인들이 제각길 찾을 걸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지고 가장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또 가장 정확하게 대안을 내시면서 움직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우리 허동준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대선 3번, 그 다음에 총선도 한 4번 정도 이제 낙선을 하시면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시면서 시대 역사를 좀 바라볼 줄 아는 미리 선견지명이 있지 않으셨나.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민주적 질서에서 의회주의자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과연 그 시점에서 어떤 분이 할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저런 것들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바둑에서 치면은 정말 고수 중에 고수, 한 20수 앞을 내다볼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한 달 뒤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부추기거나 그러면서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경고성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 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네, 예. 좀 정확히 잘 살피고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군인들은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은 비무장한 집단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은 단결했을 때 힘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무력 앞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면서 그 시대의 난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뭐 대통령님의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